네,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구축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경우이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어떤 프로젝트에 이미 존재하는 커뮤니티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거기에 참여해서 그 기반으로 활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성화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활동이라는 것의 어떤 본연의 의미로 봐서도 기존의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활동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어떤 기존의 커뮤니티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의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검증하고 릴리즈하고 이게 다시 또 공개하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커뮤니티의 참여자로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자기 PC에서 코드를 체크아웃 한 다음에 작성을 하고 그 디버깅해서 빌드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수행해서 패치를 만들어서 이제 서브밋을 하게 되겠죠. 이 서브밋이 이제 원래 기존의 커뮤니티로 가면 이게 반영될지 안 될지를 결정해서 이제 피드백하는 순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모델이죠. 하지만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게 되겠죠. 해당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 프로젝트와 관련된 저희가 취급하려는 커뮤니티가 세상에 없거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을 학교에서 해서 이게 커뮤니티화돼서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에코시스템이 되기까지는 다양한 단계의 어떤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신규 커뮤니티 구축까지의 단계를 보면 일단 학교의 경우 이렇게 이루어지죠. 논문을 발표하고 기술의 개념을 정립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부의 참여 연구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프로젝트의 리더와 특정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의 개념을 정립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이제 저장소에 어딘가 오픈하죠. 보통 이제 GitHub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개념이 정립되고 논문이 공개되는 게 일단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것을 오픈소스 프로젝트화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구축 과정을 거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그냥 공개한다고 해서 뭔가 참여가 되고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하는 단계가 있게 됩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 생성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참여자들과 일을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환경,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단계로 가서 외부의 참여자들과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이제 중심을 두고 거기에 맞는 어떤 바른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제 단계들로 갈 수가 있습니다. 크게 글로벌에서 존재하는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그 빌딩 스테이지, 즉 성장 단계들을 구분을 해보면 이제 그 세 가지의 단계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테크니컬 스테이지이고요. 테크니컬 스테이지는 프로젝트가 특정 기술을 중심으로 이제 막 소스를 코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부의 사용자들이 가져다 쓸 수 있는 프로젝트로 공개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이루어질 때는 오픈 소스 스테이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오픈 소스 스테이지는 여러분들이 외부 참여자들과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에코시스템 스테이지에서 기업들과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협업이 가능한지, 그러한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이제 스테이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크니컬 스테이지, 즉, 이 기술을 공개하는 스테이지에서는
어떠한 것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술을 공개하는 테크니컬 스테이지에서 기본적인 컴포넌트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은 먼저 오피셜한 웹사이트가 있어야 되겠죠. 오피셜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목적을 안내하고 참여자들이 이제 이야기해주는 이제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 당연히 소스 코드가 저장되고 있는 소스 코드 저장소가 이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비동기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제 채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쓰고 있는 의사소통 방식은 메일링 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비동기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어떤 IRC, 최근에는 슬랙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제 준비하는 거.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버그나 세기능 이슈들에 대해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컴포넌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테크니컬 스테이징의 중요한 목적은 컴포넌트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자신의 프로젝트의 어떤 결과물이 어떤 실행 파일의 영역, 그리고 핵심 뭐 코어 영역,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영역, 그럼 그걸 쓰는 도구 영역, 이런 그 컴포넌트 영역별로 이제 식별이 보통 가능하게 되죠. 그러면 그 영역마다 이거는 어떤 이 영역에서 라이선스를 사용할지, 이 영역에서는 어떤 라이선스를 사용할지, 각각의 라이선스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리걸 프레임워크를 이제 구성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이제 정책과 활동들을 정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게, 잘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 테스트되고 품질을 관리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바깥쪽에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데모가 이제 준비되는 이런 단계가 가장 이 단계에서 해야 되는 핵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부가적으로 해서 이 단계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사례라든지, 또는 서드파티 도구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계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된다면 기술 스테이지를 이제 잘 준비할 수가 있겠죠. 기술 스테이지의 예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에서 하나씩 이제 발췌를 해봤는데, 웹사이트 경우에는 뭐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특정 오피셜 사이트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제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곳이거죠. 그 여기서 누가 참여하고, 스폰서십은 누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소스 코드를 저장하는 이제 저장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저장소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활발한 소스 코드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엿볼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게 활성화가 있는 곳이니까 들어가야지, 이거는 지금 활성화 잘 안 됐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겠다, 이런 판단들을 내릴 수 있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 스테이지에서는 개발을 하기 위한 워크플로우가 준비되어서 거기에 맞는 참여 구성원들끼리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건 제가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 워크플로우 참여 예를 하나 가지고 온 건데, 뭐 예를 들어 저장소를 기반으로 해서 저장소에 있는 것이 어딘가 그 자동화 빌드 시스템에서 빌드가 되고, 그 빌드가 되는 것은 또 특정한 라이브러리와 합쳐져서 뭐 이제 움직인다, 이런 구조를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움직이게 되죠. IRC라는 채널. 그리고 그 보고를 위해서는 이제 이런 이슈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뭐 번역은 여기서 추가로 이루어지고, 노티파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이제 워크플로우를 전체 설명하는 이제 걸 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워크플로우를 따라서 이제 내부의 이제 연구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스테이지에서 또 다른 예로 이제 메일링 리스트 같은 거 이제 꼽을 수 있죠. 예전에는 뭐 각자 다양한 메일링 리스트를 많이 썼는데, 최근 프로젝트들은 이제 구글의 그룹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뭐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테크니컬 스테이지에서는 참여자들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채널로 뭐 한 가지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동기적인 그 어떤 의사소통이 아닌 동기화되어 있는 동기적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최근에 슬랙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모바일도 지원되고 어떤 웹에서도 지원되고 OS도 다 지원되고 이런 채널들을 이제 쉽게 제공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다른 개발 환경에 쓰이는 도구들과 연계가 많이 제공되는 점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슬랙 같은 채널을 사용할 수가 있죠. 부가적으로 뭐 이슈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이제 트래커들,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스테이지인 테크니컬 스테이지를 이제 하시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오픈 소스 스테이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스테이지에는 다른 사람과 협업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는 첫 번째가 이제 문서를 협업하는 도구, 위키 같은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되죠. 공동으로 문서를 편집하거나 문서에 대한 업데이트를 다양한 참여자들이 해서 그 최종 문서에 대한 권한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의 외부 참여자들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이제 트래킹 도구들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뭐 마일스톤이라든지 앞으로 제품의 릴리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른 요소로 이제 포럼이 있습니다. 사용자 포럼, 개발자 포럼 또는 어떤 컴포넌트별 포럼, 뭐 의사결정자들이 모인 포럼, 이런 다양한 포럼을 이제 운영할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도구가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 준비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그 자동화되어 있는 빌드 시스템과 테스트 시스템을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도 보통 특정 프로젝트에 가서 이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기 이전에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프로젝트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겠죠. 이 프로젝트는 뭐 문제가 없나? 이때 가장 먼저 개발자들이 해보게 되는 것이 빌드죠. 그럼 이제 빌드를 해서 테스트 케이스가 존재하고 테스트 커버리지가 나타나고 이러한 시스템이 준비가 되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스 코드의 신뢰성이 이제 향상되겠죠. 그럼 참여자들은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 단계의 어떤 오픈소스 스테이징의 목적은 잘 구성되어 있는 거버넌스가 이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잘 구성되어진 거버넌스 안은 실제 프로젝트를 이제 온라인이니까 프로젝트를 활동하려고 생각하는 참여자, 기여자들이 볼 수 있는 문서를 잘 정리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라이선스를 관리하기 위한 활동은 당연히 이제 기술 스테이지에 이어서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외부 참여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외부 참여자들이 커밋하는 법, 버그를 추적해서 뭔가 보고하는 방법, 새 기능을 제안하는 방법, 요구사항 관리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기여자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 중에 열심히 하는 기여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를 통해서 뭐 별도의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구조를 보면 이런 구성을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능동적으로 활동하지는 않는 사용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막 활동이 활발한 사용자들이 일단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개발자들도 뭐 아주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개발자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활발한 개발자들도 있고, 그리고 완전 이제 이 프로젝트에 매일 붙어서 열심히 일을 해주는 이제 커미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끌고 나가고 있는 코어 팀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젝트 다양한 사람들의 유형 때문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들이 투명하게 제시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는 어떻게 할지, 분쟁은 어떻게 할지, 의사결정자는 어떻게 선정할지, 이러한 것들을 잘 구성하는 것이 이 스테이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픈소스 스테이징의 예로 제가 이제 다른 곳을 이제 보면 실제 이런 구성을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경우에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모든 방문자를 위한 프론트 페이지라고 이제 하는 곳이 구성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고 이 소스 코드는 어디서 획득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누가 여기에 협력을 하고 기여하고 있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문자들에게 구성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개발자들을 위한 이제 문서들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개발자들을 위해서는 이 화면은 이제 아파치 파운데이션에서 제공되고 있는 개발자들용 이제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설명을 이런 걸 하고 있죠.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떻게 되어 있고요. 커미터와 컨트리뷰터들은 누구이고요. 이 프로젝트의 관리를 하는 커미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와 리갈 이슈는 이제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는 이제 프로세스로 가지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의 버전 컨트롤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다.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매니지먼트는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릴리즈는 어떻고 이슈 트래킹은 어떻고 뭐 이런 이제 구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제 개발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여기 인프라는 어떻게 되어 있지? 얘들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지? 내가 여기에 무언가를 하려면 어떤 걸 지금 알고 있어야 되지?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클립스 페이지에서 이제 이런 걸 또 참고를 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냐면 참여자들을 위해서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고 싶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를 친절하게 안내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코드를 고치는 것만이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가져가서 사용해보고 사용해본 결과를 적어주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정한 문서를 자기가 해보니까 이랬어요라고 이제 문서를 만들어서 기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프로젝트 저는 가져 쓰고 있는데 저는 뭐 다른 건 할 수 없고 뭐 하여튼 이렇게 기부를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방식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직접 개발자로 들어가서 버그를 픽스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식의 접근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쉬운 사례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서 협업의 어떤 단계들이죠. 이제 위쪽에 타이틀이 약간 잘못됐네요. 자, 이제 오픈소스 스테이지의 예로 사실 이제 꼽은 겁니다. 오픈소스 스테이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참여자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협업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itHub의 위키를 쓰셔도 되고 별도의 위키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아파치 파운데이션의 경우에는 어, 이런 아틀라시안에서 나온 컨플루언스라는 이제 위키 도구를 사용해서 뭐 문서를 지금 관리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가시화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이제 쓰일 수가 있죠. 소프트웨어 품질을 가시화하는 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서 쓰기 위한 참여자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버그는 얼마나 많은지, 코드의 어떤 아키텍처 상의 오염도는 낮은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소프트웨어 품질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로드맵을 준비해서 참여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겠죠. 이 프로젝트는 뭐 내년 하고 끝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능은 이렇게 변화될 거고요. 뭐 프로젝트가 지금 바라는 방향은 이런 이제 방향입니다라고 설명하는 이제 페이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떠한 사용자라고 정의된 사람들은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투명하게 사람들에게 공시를 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이제 일의 범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제시를 해주는 것이 좋죠. 그리고 참여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사결정의 절차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뭐 의사결정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을 모든 사람에게 투표를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의사결정을 위한 소규모 위원회가 열려서 위원회가 의견 수렴을 대변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겠죠. 어떤 방식을 쓰든 의사결정의 방식을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오픈소스 스테이징에서 준비해야 되는 또 다른 요소는 컨트리뷰션을 하는 이제 프로세스를 잘 정리해서 친절하게 제공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저희 프로젝트에 머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프로젝트를 가져가서 쓸 수 있는지, 이제 이 포킹이라고 하는 게 그런 영역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 프로젝트의 이슈를 참여할 때 뭔가 만들어야 되는 문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요. 과정은 어떻고요.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면 되고 이런 걸 가능한 아주 친절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아래 링크에 몇 가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그 일반적인 거버넌스 문서들을 작성할 때 중요한 섹션들은 이렇게 구성됩니다라는 이제 예인데요. 그 크게 나누면 프로젝트에 대한 오버뷰, 그리고 롤과 레스폰시빌리티에 대한 이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의사결정의 어떤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컨트리뷰션을 하는 이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방법들 정도가 아주 중요한데 핵심 요소가 되고요. 그 밑에 두 가지의 링크는 이제 그 저희가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서 그 유형을 두 가지로 식별해서 이전 시간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이런 단어가 나왔죠. Benevolent Dictator Governance라는 단어가 나왔고, Meritocratic Governance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 그 소규모나 특정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프로젝트의 유형에는 이러한 템플릿을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제 링크이고요. 그리고 밑에 것은 그러면 이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모델에서는 어떠한 것을 중심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제 문서의 링크입니다. 이 문서는 영국 정부가 오픈소스를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제 이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연구 결과들 중에 남아있는 이제 레퍼런스이고요. 이제 이러한 것이 물론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에서 적용할 때 뭐 어려우신 분들도 좀 있겠죠. 아니, 그 문서에 제시하는 것들이 뭐 정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걸 참조하셔서 이 프로젝트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는 하겠어요라는 걸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은 이제 거버넌스 문서들을 이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사실 누구나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다 바라는 단계죠. 에코시스템 이제 스테이징입니다. 이 스테이징에서는 필요하게 되는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커뮤니티의 현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리포팅 시스템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 자체가 기업들이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공통된 브랜딩을 만드는 이제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로고, 스타일 가이드는 이렇게 만듭니다. 뭐 저희 제품 이 프로젝트를 쓸 때는 이러한 컬러와 폰트를 사용해서 하세요. 이런 이제 브랜딩을 구축하는 과정들이 인프라스트럭처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활성화를 해야 하니까 뭐 정기적으로 누군가에게 메일도 보내고 그런 것들을 추적해서 누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이제 도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모션을 위한 어떤 도구들도 이제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에코시스템 스테이징의 가장 큰 목표는 이전에 제가 커뮤니티의 어떤 중요한 그 속성들을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산업에 영향력이 큰 이제 커뮤니티들은 다 기업의 많은 참여와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제 있었죠. 근데 이 스테이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그러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켓을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오픈스택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뭐 데이터 서비스라든지 뭐 파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에 각각 산업 도메인들마다 쓸 수 있는 기업들, 다른 프로젝트들 이제 이런 걸 연계를 하고 발굴하고 하는 일을 활발하게 진행을 해서 에코시스템을 잘 구축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비즈니스를 관심 있어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를 이제 구성하고 조직하는 조직 활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공식적인 파트너사가 되어서 프로젝트와 움직일 수 있도록 파트너사를 이제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커뮤니티가 파트너사의 의견을 잘 듣고 파트너 조직의 전략을 이 프로젝트에서 잘 반영해주는 활동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을 가지고 간 기업들이 어떻게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어떤 특정 기업이 가지고 갔어요. 근데 기술 지원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그 정보만 가지고 해결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공식적인 기술 지원 파트너가 이제 필요하니까 이러한 파트너 기업을 관리를 해야 되죠. 파트너 기업을 발굴하고 발굴한 기업들에 대한 이 프로젝트의 기술 교육을 시켜주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수익이 나고 하는 모델을 기술 지원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목표 시장의 다양한 제품 이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물들을 적용 사례로 만들어서 잘 제공하는 이제 일,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야만 이 에코시스템 스테이징은 이제 정상적 아주 잘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프로젝트들의 예를 보면 아파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리포팅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코드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요. 얼마나 많은 커밋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기여자들은 얼마나 있고요. 의사소통을 얼마나 활발하게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제시를 해주면 기업이 스폰서로 참여를 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잘 정리된 통계 시스템이 있으면 유리하다. 그리고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처럼 이제 브랜드 에셋이라고 하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이제 이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분투를 사용하고 싶은 기업들은 이러한 컬러셋을 쓰시고 이런 아이콘셋을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기준들을 따라서 만드시면 우분투의 공통된 브랜드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 우분투를 포함한 어떤 다른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별도의 이제 뭐 어떤 디자인 작업에 대한 리소스를 작업하지 않고도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브랜드를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 멤버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어떤 다양한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별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죠. 뭐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지원금을 내면서 참여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별로 이 단계에는 이런 멤버로 참여할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일을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의 스폰서 등급이 점점 높아지면 이런 일을 의사결정에 참여하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이제 지금 화면은 이제 오픈스택에 제공하고 있는 이제 스폰서 조이닝에 대한 어떤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파트너들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활동을 다양하게 하게 되는 단계가 되면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제시를 해주고 홍보해주는 공간이 있는 게 좋죠. 오픈스택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교육을 하는 파트너,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직접 파는 파트너,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파트너, 그리고 뭐 컨설팅이나 통합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파트너, 이러한 사람들이 각 도메인들에 많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을 홍보해주는 일을 커뮤니티에서 하게 되는 것이 이 에코시스템 스테이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단계별로 어떻게 구축하는지 크게 세 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이제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테크니컬 스테이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오픈소스 스테이지, 마지막으로 에코시스템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가 커뮤니티화가 되었을 때 그러면 이것들이 어느 정도 성숙한지라는 것을 진단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사람들은 쓰고 있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쓸 수 있는지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